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이번에는 이제 증여 취득세 한번 볼게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이제 무상 공짜로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받으니까 이제 증여겠죠. 증여를 받게 되면 두 가지 세금을 내죠. 첫 번째는 국세인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증여세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취득세 부분만 한번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취득한 걸로 보겠죠. 그때는 원인 자체가 아까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무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증여취득세는 아까 매매취득세와는 달리 별도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과세 표준이 그동안에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증여받는 분부터는 시가 인정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가를 갖고 세율을 적용하죠. 매매취득세 기본세율은 1에서 3%, 중과세율은 8%, 12%가 적용되는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기본세율이 3.5%, 중과세율이 12%, 거의 4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중과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를 증여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매긴 금액 그거를 이제 시가 표준액 또는 기준 시가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전처럼 시가 표준액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이 시가 인정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시가 인정액이 과연 어떤 금액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과세 관점과 다툼이 많았었죠. 시가 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 부동산에 대한 매가, 감정가, 경매, 공매가. 근데 거의 내가 취득한 지가 오래된 부동산을 자녀한테 줄 때 그때 매가, 경매, 공매가는 없기 때문에 거의 감정가가 있으면 그 감정가액이 뭐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없다. 감정받은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을 준용해야겠죠. 그게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만약 얘네가 경합됐을 때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죠? 당연히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 등이 우선순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증여를 받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러면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가에 대해서 뭐 기본세율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겠죠. 근데 그때 시가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봤더니 너무 높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죠? 감정을 받으면 되겠죠. 매매 사례가액이 높은데 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감정받으면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감정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그때 감정가액은 조금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 시가보다 약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정을 잘만 활용하면은 국세인 증여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까지 낮출 수 있고 과세 관점하고의 시가 인정액에 대한 다툼도 잠재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원화돼서 적용되는데 어떤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까? 요 요건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증여받고자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인 경우. 물론 이제 3억 이상인 경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부 지분,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7억 원인데 내가 40% 지분만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증여받는 주택 공시가격은 3억 미만이겠네요. 47에 28, 2억 7천만 원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시가격 3억 여부를 따질 때는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4곳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이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에 있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지금 증여받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12% 중과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어떤 거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요거를 내가 증여받으면은 그때는 12%가 아닌 기본세율, 즉 3.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취득세는 누가 내죠?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걸 이제 수중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12%에 대한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는 예외는 누구? 증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채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중자를 갖고 판정하지 않고 증여자를 갖고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세대 1주택여야 12% 중과세율을 배제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사례를 갖고 볼게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택을 줍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국세인 증여세도 내야 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국세인 증여세는 일단 변론을 하고 취득세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봐야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입니다. 그럼 원칙 몇 프로죠? 12%. 근데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본세율 3.5%. 주택 공시가격의 일부 지분만 받는다 할지라도 전체 공시가격을 갖고 3억 원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7억에 40% 지분만 받은 경우에도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주택이 비조정 대상적이 있다. 비조정 대상적이 있으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증여 취득 시 취득세율도 정부에서 2022년도에 요거 인하하겠다. 아까 분명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3억 원 이상이면은 12% 세율을 적용받고 그 12%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증여자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면 커버할 수 있는데 요거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증여자 기준 2주택인 경우에는 설령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3억 원 이상이어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3.5%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 두 번째는 12%가 적용되더라도 너무 높지 않느냐. 이거 반 50% 인하해 줄게. 그래서 12%의 반인 6%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이거는 2022년 11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할게 라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자료에서 요거를 2024년 초에 다시 한번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고 혹시 그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정부의 입장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니까 아까 매매처럼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분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통과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